자, 학생 여러분, 5호 워크시트 주제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담. 해외여행을 하는데 자리를 양보했다.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다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옳다고 여겨지는 도덕 있느냐? 자,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언제 어디서나 옳다고 여겨지는 도덕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죠. 언제 어디서나 옳다고 여겨지는 도덕을 뒷문장 읽어보니까 그게 바로 보편적 도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의 주제문은 보편적 도덕은 있느냐 없느냐. 보편적 도덕이라는 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단락의 주제문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락. 보편적 도덕은 존재한다. 뭐 이런 예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주제문은 보편적 도덕은 존재한다. 이게 주제문이겠죠. 세 번째 단락은 당연히 보편적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주제문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다른 관점이 있으니 맨 마지막에 균형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단락의 주제문은 균형적 사고 해야 된다. 이게 주제문 되겠죠. 자, 이 지문은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문이 이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쉬운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난이도가 높아져서 조금씩 어려운 지문들도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의 뜻 추측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에 무관이라고 나옵니다. 자, 무관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네요. 이에 대해 시간과 장소와 무관하게. 자, 무관이라는 말은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시대와 장소와 관계가 없이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 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관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이러한 이야기는 서로 지금도 논의되고 있다. 이야기는 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보편적 도덕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시오 돼 있죠. 글 전체의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서 보편적 도덕은 있느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없다. 자, 그러면 보편적 도덕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보편적 도덕이라는 건 존재한다 관점과 존재하지 않는다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 도덕이 존재한다는 관점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이게 두 번째 단락에 나왔습니다. 보편적 도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느냐 하면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래서 정리, 다양한 가치 수용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 보편적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의 문제점. 자, 여기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보편적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이었는데, 그러나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적용할 때는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자, 이럴 경우 판단이 쉽지 않다. 이게 문제점이겠죠. 어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데,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 때 어느 게 맞냐 틀리냐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점이겠죠. 자, 4번 보편적 도덕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설명하시오. 결국 그러면 이 보편적 도덕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관점과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이 있었죠. 나아번에서 보면 존재한다는 관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번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관점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단락에서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해됐죠? 보편적 도덕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관점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도 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균형 있는 사고를 하자. 자, 이게 핵심이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균형 있는 사고.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겠네요. 자, 이걸 전체 구조를 보면요.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보편적 도덕에 대해서 화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존재한다는 관점 하나, 첫 번째 관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관점. 이 두 가지를 했죠. 그런데 첫 번째 관점도 이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고요. 두 번째 관점도 이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어떠란 말이냐? 네 번째 마지막 가서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 관점과 이 관점의 균형 있는 사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글 전체의 구조가 화제 제시, 첫 번째 관점, 두 번째 관점, 마지막에서는 이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균형 있는 태도의 필요성,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 전체의 문단 구조도 파악을 해보는 게, 이렇게 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좀 많이 어떻게 좀 어지럽게 됐는데요. 딱 밑줄 칠한 것만 보면 글 전체의 구조가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호 체계를 가지고 지문을 분석하면 글 전체의 구조도 쉽게 파악이 돼요. 이런 장점도 있답니다.